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8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개발해서 돈 되는 땅은 따로 있다, 이러한 주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비즈워치 신문의 나원식 기자가 10월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집값 불패 역세권, 그중 광명역이 상승률 1위다. 올해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중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명시의 1호선 광명역, 올해만 27.2% 올라갔습니다. 광명역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MBN의 고덕관 기자, MBC의 손하늘 기자, 채널A의 홍지은 기자가 10월 3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은 작다. 구리, 하남, 안양, 광명, 고양, 부천, 과천, 김포시를 국힘당 당론으로 서울시에 편입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에 이어 과천, 구리, 하남, 고양, 부천, 안양시, 광명시 등 다른 수도권 시군에 대해서도 이참에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서울에는 빈 땅이 없다. 과거 테헤란로에도 빌딩 사이에 공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터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계선인 제1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 안쪽으로는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하남시 미사지구가 개발되었고 미사섬에 K-팝 월드가 들어옵니다. 하남시는 환경이 쾌적합니다. 자족도시, 일자리를 목표로 퓨처밸리 40만 평 규모를 만들게 됩니다. 초이 IC가 그 중심이 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더 좋습니다. 바로 옆이 잠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수동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탐내고 있지요. 강남역 유동 인구가 하루에 17만 명으로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송파, 문정동, 법조타운 일자리가 많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하남 퓨처밸리가 입주 시 문정동, 법조타운을 능가하게 됩니다. 문정동은 강남에서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남, 감북동 우리 땅은 제2의 법조타운이 될 것입니다. 하남 땅값은 상당히 비싼 동네입니다. 하남 미사지구, 서울 성수동, 문정동, 법조타운처럼 새 동네가 됩니다. 시흥 대야동 땅과 하남 감북동 땅은 외곽 순환고속도로 안쪽의 유일한 땅으로서 비전이 굉장히 밝습니다.
서해선 복선철도 내년 6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포성에서 부여간 연장이 되는 것이죠.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들어감으로써 서해안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개발해서 돈 되는 땅은 따로 있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 제한 구역의 움직이는 땅을 찾아라.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으니 당연히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계획이 예상되거나 국가 산업단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인근의 개발 제한 구역에 관심을 가져 보십시다. 2013년에서 2017년간 새만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되었고 또 포천시 일부 그리고 안동댐 주변을 개발 제한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대규모 개발 지역이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신도시 지역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시세가 평당 3, 4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개발 제한 지역의 경우 주변 지역 평당 시세의 10% 정도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시 당장 10배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농림지역을 활용하십시오.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입니다. 농림지역은 땅값이 낮은 편이지요. 저렴한 땅을 매입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취득해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하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합니다. 세 번째, 인구 증가 지역에 투자하십시오. 토지 투자 지역 선정 시 개발지 주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택지 개발 지구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지를 발표하면 그때는 투자 시기로서 이미 타이밍이 늦은 시기입니다. 이미 땅값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유가 있을 시에 장기 투자를 계획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개발 예정지나 개발지 땅을 매입해 놓거나 분양을 받아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땅값은 크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친 신도시 개발 경험으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우리나라 2040 인구 증감 지도는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이 인구 증가 지역이고 충청 이남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향후 유망지역은 GTX가 들어서는 파주, 운정, 동탄 신도시, 남양주 마석, 평내 호평, 양주시, 덕정지역, 광명 시흥시, 화성시 등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당진시 성문국가산업단지 등 서해안 최대 국가산업단지와 용인시 진천군, 용인시와 진천군, 그리고 경남 김해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관심 지역입니다. 네 번째, 택지 개발지를 약간 벗어난 지역을 주시하십시오. 택지 개발지구 지정이나 신도시 지역 등이 발표될 경우 그 지역을 벗어난 곳의 규제가 없는 땅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 파주, 김포, 남양주 등 미니 신도시가 개발된 후 그 주변의 땅값들이 신도시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역도 유망합니다. 수도권의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서울 직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도 유망합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지 인근 전원주택 단지도 직접 양호한 부지를 매입, 본인이 직접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다섯 번째, 개발해서 돈 되는 땅은 따로 있다. 도로가 신설되고 IC가 개설되면 땅은 자연히 도로를 따라서 개발이 진행됩니다. IC 주변은 이미 많이 올랐을 것이고 IC를 중심으로 2-3km 이내에 있는 토지는 이 시점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인 것입니다. IC가 신규 개통된 후 2-3년 후가 되면 그 지역의 땅 가치는 매우 상승하게 되고 틀림없이 향후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장용지 개발. 땅 1000평을 개발할 시 주택지는 한 필지를 100평 내외로 분할하면 됩니다. 도로를 감안하면 땅을 8개에서 10개 필지로 분할 나누어 분양해야 됩니다. 공장의 경우는 최하 60평에서 최고 수백 평으로 분할을 하면 됩니다. 공장 건물 200평을 신축할 시 땅을 500평으로 해서 2개 필지로 나누어 분할하면 끝인 것입니다. 공장 용지의 개발이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으므로 토지 투자자는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공장 용지나 창고 용지는 주로 임야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임야가 저렴해서 개발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장 용지는 계획관리 지역의 임야를 매입해서 산지 전용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목을 하면 되고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창고는 준보전 산지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 286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